예, 안녕하세요. 보수의 원리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란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협상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또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 초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초점. 우리는 자꾸 석유, 에너지 패권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도 상당한 일리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란의 핵 아닐까요? 우리 언론은 자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란의 핵은 해결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핵을 레버리지로 하면서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는 석유 패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많은 정권들이 사실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란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국 이래 미국 본토가 위협받거나 공격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저기 9.11 테러 같은 것이 있고 테러 행위는 있었지만 공격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 문제는요. 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대륙과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에 미국을 위협한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국제 정치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구나. 우리는 안전해. 이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핵이 문제가 되면요. ICBM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핵 문제만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핵 문제나 이란의 핵 문제나. 그러니까 이런 핵은 뭐예요? 이미 수백만의 희생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음? 근데 그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있었고, 이 핵이 북한 핵과 또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핵을 다루지 않아요, 북한에. 왜냐면, 이란의 핵을 이야기를 하면 북한의 핵을 또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생각은 이란은 핵을 보유를 인정을 하고, 불가능하고 핵 포기는, 그러니까 이거 레버리지 해가지고 석유 패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옳은 접근법일까요? 실제로 트럼프는요, 이런 핵 협상, 이런 그 종전 협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 포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트럼프가 이거 종전을 하고자 했으면은 이미 이란이 이야기한 대로 그 조건을 들어주고 종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그 플루토늄 미국으로 갖고 와. 우라늄 플루토늄 미국으로 갖고 와. 그리고 너희 20년 동안 절대 핵 개발 못 해. 사실 20년 동안 핵 개발 못 한다는 얘기는 그냥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네 핵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 받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석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단순한 석유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란 말이에요. 최근 중동 정세를 둘러싼 지역 분쟁이 전쟁이 나느냐 휴전이 되느냐 이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핵심은 뭐냐면 핵과 에너지 질서 그리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종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해결 안 되면 안 돼. 핵. 이란 핵. 그래서 미국은 지금요. 이란에 대한 단순한 휴전과 긴장 완화 수준이 아니라 핵 개발 제한, 우라늄 통제, 국제 산찰, 미사일 역량 제한, 해상 안보 통제 이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입장은 그거예요. 핵 포기가 없는 종전은 의미가 없다. 현재 중동의 갈등은 단순히 군사 충돌이 아니냐. 누가 전략적으로 양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우선 목표는 뭐예요? 핵 포기, 그 다음에 종전 이런 것이고 지금의 이란의 우선적인 목표는 뭐예요? 일단 종전 그리고 핵 포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전에 대한 그 긴박성은 절박함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진짜 목표가 단순히 이란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차이나 중국을 중동 질서 속으로 끌어들일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이란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중국 이놈들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란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어. 이 중국을 이 판으로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이란의 핵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란과 중국의 이란 커넥션 고리를 끊어야 제대로 해결될 수가 있어. 이 생각을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국이고 동시에 세계 최대급 원유 수입국이고 특히 중동의 원유, 이란과의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이란의 원유는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가는 거예요. 왜? 미국의 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란의 석유 수입 안 해요. 어디서 수입하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죠.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수입을 하지 이란에서 수입하지 않아요. 근데 이란이 자꾸 뭐예요? 지금 그 길을 위협을 하고 막아쓰려고 하고 막 협박하니까 그게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하고 뭐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항해 작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 이것을 가지고 이란을 달래주고 뭐 돈 주고 뭐 해주고 하면은 다음에 또 이란이 안 그럴까요? 아니요. 또 해요. 그때마다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이 이란전을 통해서 이란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그 석유 패권도 가지고 그리고 중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거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불안이 자꾸 커질수록 중동이 지금 할수록 중국은요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석유가 들어오질 않아.
이것이 다른 나라보다 더 충격이 큰 거는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원유를 약간 한 20% 30% 정도 수입을 해요. 미국에서 그 석유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과 어떤 그 자유진영의 어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석유 수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란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에서 탈출을 했죠. 오페크에서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오페크 단일 기구가 사실 와야 되는 과정 중 와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오페크를 통해서 석유를 수입했던 중국이 이제는 개별 국가들을 다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는 오페크에서 나오면서 미국 쪽으로 가고, 그리고 사우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동의 질서가 재배열되면서 미국의 석유 패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석유 패권이 강화되면서 뭐예요? 중국의 석유 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완전히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에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진핑으로서도 지금 그 미국이 이러한 그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란과 엮여져 있는 이 커넥션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중국, 이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서 위안화를 가지고 이란의 석유를 사들이는 바람에 이란이 그 돈을 가지고 핵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란과 중국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란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란과 중국, 미국의 이런 대립 구도 설정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도 그렇다는 거죠. 북한도 뭐예요? 지금 석유 핵무기를 지금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뒤에는 중국이 석유를 대주고 지원해주는 물자를 대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판에 누구를 끼어들어? 중국을 엮어놓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같은 전략은요, 소련한테도 사실 있었어요. 소련과 독일 통일에도 있었어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문제, 허물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련은 이 판에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굴 끌어들일까요? 중국을 끼어들이는 거죠.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뭘 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때 그 지원하는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래서 상당히 중국이 고생을 했어요. 이거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은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으로 중국이 그 지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북한과 중국이 이러한 핵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지원해주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과정을 미국이 인식을 하고 중국을 압박한다면 그렇게 과정이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같이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요, 한국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공소 취소 자꾸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걸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 북한의 비핵화를 하면서 유엔 제재를 하는데,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국가들이 누구, 단체가 누구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안 나올까요? 그 과정에 상당히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위협이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금의 이런 커넥션,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다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깨지고 북한도 깨지고 이재명이도 날아가는. 아마도 한반도에 또 다른 굉장한 파고가 클 겁니다. 미국은요,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할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중국을 이 자리에 끌어들일 거. 금융적으로, 제재적으로. 그러면서 북한에 동조하는 모든 그 세력들을 어떻게 돼요? 교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특히 쌍방울이 대북 송금 사건은 미국 VOA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고, 뉴트 깅거리치나 그 스캇 베센트 같은 이런 미국의 주요 인사들, 이런 정치 거문급 인사들 같은 경우 다 한 번씩 언급했던, 그리고 주요 언론조차도 언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는 다시 한번 격변을 치러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반중 메시지를 외치는 그거는 단순히 지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반중 정성, 네? 한국의 보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외교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첫 번째도 한미동맹, 두 번째도 한미동맹, 그리고 뭐 일본과의 공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격변 속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중국이
와야 될 수 있다는 것도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란전은 그 다가올 중국, 북한의 전초전인 성격, 예시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